아치라인 2019에서 기존 CAD DWG에서 도면 작업할 때 사용했던 도면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그 아치라인의 템플릿 라이브러리로 등록하고 이제 출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치라인 안에 기존에 사용하던 템플릿이 있는 CAD 파일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CAD 파일은 파일에서 가져오기 DWG 눌러서 파일을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혹은 탐색기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에 끌어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간단하죠. 자, 미리 보기는 지금 현재 안 나오는데 미리 보기 옵션에서 미리 보기 사용을 하면 가지고 올 DWG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자, 밑에 있는 눈금자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면은 이 평면은 한 평면 길이가 한 20m가 조금 넘는 것 같죠. 자, 이런 도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새로 지정하면 내가 지정한 배치한 지점에 의해서 CAD 파일이 가지고 오기가 됩니다. 자, 3D 창도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요소는 3D 객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창은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2D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이 도면 템플릿, 도면 틀이라고 많이 하죠. 도면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도면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부에 있는 이 선 요소들, 도면 요소들은 CAD에서 DWG 가지고 올 때 저장하기 전에 삭제를 해서 정리 후에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지정을 해주세요. 지금 이런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했고요. 하단에 요 라인은 조금 길이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이제 문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주요 문자들은 남겨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출력을 위해서 지금은 뭐 1층 평면도라고 돼 있지만 문자를 뭐 2층 평면도 혹은 단면도, 인면도 이런 식으로 문구 수정을 해서 글씨를 통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남겨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문자 색상이 지금 현재 이런 민트 같은 색상인데요. 자, 이 색상은 검정 배경 화면을 사용하는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이 설정이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선택을 해보면 왼쪽에 속성창에 보시면 레이어 색상 자체가 이런 민트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레이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단에 자, 레이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 임포트한 DWG 파일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이 파일에서 쓰고 있는 현재 가지고 오게 된 레이어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삭제를 한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레이어들은 모두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삭제. 자, 제거할 때 여기 보면은 레이어 안에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레이어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 요소가 지금 0이라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레이어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원본, 이 사용되었던 템플릿이 보면 축척이 1대 10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기존에 그 2D CAD에서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 출력을 위해서 도면 그려놓은 거, 뭐 벽이라던가 뭐 이제 슬라브라던가 지붕이라던가 도면 요소를 스케일로 줄이지 않죠. 줄이지 않고 다만 템플릿, 도면의 틀을 출력하는 축척에 맞춰서 배척을 지정을 해서 배열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거리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끝에서 끝까지 찍었더니 43,000이라는 거리가 나온다는 거는 자, 1대 100이라는 요 도면 스케일에 밀어봤을 때 A3에 출력을 하는데 A3에 1대 100으로 출력을 했었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420인데 그쵸? A3의 사이즈는 420297이죠. 그런데 약간 더 여백을 주고 템플릿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아치라인 안에서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거는 종이 사이즈와 동일한 무조건 1대1 종이 사이즈와 동일한 스케일의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릿도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편집해서 자, 일단 1대 100을 100분의 1로 이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스케일에서 객체 선택 후 자, 시작점을 찍고요. 축척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값을 입력하기. 자, 축척은 배율을 입력을 합니다. 배율 몇 분의 몇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2배면은 2, 3배면은 3 이런 식으로 배율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는 축소를 할 거예요. 100분의 1로. 자, 이거를 표현을 하면 0.01이 되겠죠. 0.01로 지정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만큼 작게 줄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점을 찍어서 거리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430이네요. 그죠?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43,000이었습니다. 그죠? 자, 430으로 줄어들었는데 나는 420 종이 사이즈에 맞추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편집해서 다시 이동, 스케일, 객체 선택을 하고요. 시작점 찍고요. 자, 이번에는 축척이 아니라 on draw라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의 맞은편 끝점을 찍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는 420이 되면 좋겠다. 420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자, 420으로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수해서 거리 420으로 줄었죠. 자, 세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20, 297이 되야겠죠? 293이네요. 그죠?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이즈를 딱 맞춰서 줄이고 싶다면은 자, 뭐 간격 띄우기 이용을 하죠. 간단하게. 자, 드래프팅에서 간격 띄우기. 자, 여기 있는 것을 297만큼 간격 띄우기 하면 되겠죠. 자, 끝에 살짝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자, 끝점 마커에서 L 연결로 모서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자, 뭐 위아래 높이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동하는데 기준으로부터 이동의 시작점은 이 내부에 있는 박스의 중심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 직겨 모드를 누르고 바깥쪽에 있는 박스의 2분의 1 지점으로 살짝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아래 중간 부분에 정확하게 이 내부 틀이 배치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면 틀에 우리 회사 로고를 한번 이제 넣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자, 캐달로그 로고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시작점 적당한 크기로 다음 점 지정해서 배치하고요. 보기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해 놓습니다. 자, 이 상태를 이제 템플릿 그룹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템플릿 그룹입니다. 상단의 드래프팅 메뉴에서 2D 그룹에 라이브러리의 그룹 만들기. 라이브러리의 그룹 만든다는 것은 요 디자인 센터 요 그룹 항목에 내가 저장하는 그룹을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 새 파일 열었을 때도 요 내가 저장하는 이 템플릿은 이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계속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그룹 만들기 요소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을 찍습니다. 기준점은 하나만 찍어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내 모서리를 찍어 주셔도 됩니다. 뭐 원한다면 요 미드 포인트도 찍어 주셔도 되겠죠. 자, 우클릭. 자, 템플릿의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캐달로그 A3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네, 랜드스케이프 L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는데 자, 카테고리는 그림으로 지정을 하고요. 하이 카테고리는 자,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는 하이 카테고리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내가 이제 템플릿 따로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싶다면은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캐달로그 템플릿하고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확인. 자, 저장된 그룹을 한번 확인해 보죠. 디자인 센터의 그룹에 들어가시면은 그림에 아까 저장했죠? 그림에 캐달로그 템플릿에 자, 여기에 내가 등록한 템플릿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해 놓은 템플릿을 출력에 사용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간단한 파일을 하나 열어놨는데요. 지금 이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슬랍으로 작성이 됐는데, 그냥 이 건물이 세워지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슬라브를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면에 출력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 속성으로 들어가서, 자, 슬라브 경계가 인쇄된 평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작업 화면에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실제 종이에 출력했을 때는 출력선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도 뭐 간단하게 넣어볼까요? 그냥 치수 표시 정도의 여유를 두겠습니다. 자, 이런 평면을 한번 출력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문서화에 플롯 레이아웃에서 출력 준비. 자, 출력 준비에서 포맷은 실제로 내가 출력하는 종이 사이즈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종이의 방향, 그리고 플롯 스탬프, 우리가 이전 작업에서 저장을 해두었던 그 스탬프, 템플릿을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목록에서 추가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스탬프는 추후에 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만 일단 설정해서 출력 레이아웃을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탐색기를 열어서, 자, 1층 평면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출력 종이 영역에 배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축척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1대 100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1대 100으로 배치를 했고요. 우리가 템플릿을 종이 사이즈와 동일하게 사이즈를 줄여서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이유가, 항상 이제 아치라인에서는 이제 종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도면에 축척을 지정을 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해둔 템플릿을 여기에 배치해보죠. 자, 그룹의 그림에, 자, 캐탈로그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열면은 우리가 저장해 놓은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기준점은 내가 저장했을 때 지정한 기준점으로 나타나고요. 이 기준점을 변경을 하려면 F5번을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서리에 맞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문구들은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문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 평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하고요. 2층 평면도. 자,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는 한 번 더 우클릭해서 그룹 닫기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 상태를 PDF 파일로 출력하거나 실제 프린트로 출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